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인구 소멸 문제를 인구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위기를 얘기합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위기는 예를 들면 기후위기,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위기와 같이 모든 사회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위기도 있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놀라운 저출생률, 이거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특수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위기들이 항상 위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 의해서 서구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는 위기뿐인 위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출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빠르게 지속되어서 파멸의 위기를 좀 더 빨리 경험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보편적인 위기로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붕괴를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인구위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인구 소멸이죠. 저출생의 문제, 일반적으로 저출생률이 2.1이 되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생 국가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오른쪽에 표에 있는 데서 보이는 바와 같이 1.3 이하로 떨어진 지 20년이 남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출생의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 고령화죠.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는 여전히 일본,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에 속도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출생, 고령화가 만나는 곳에서 부양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가구, 성인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2021년 현재 33%가 넘는 가구는 1인 가구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위 비친족 가구, 친족이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게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든 아니면 단순히 룸메이트의 방식이든 식구가 아니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맞벌이 가구들이 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한국 사회 위기의 특수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서구 복지 국가들은 이미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가정 내 돌봄의 지속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국가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사회 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이 여전히 부재하고 각자 도성에 맡겨놨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조화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소멸의 위기, 이것이 인구학적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전망을 보여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행복하고 자기의 충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이 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개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비정형 노동, 그리고 가족 기능의 공백, 마지막으로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지속 불가능한 성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형 노동의 문제는 여기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엘리트, 정규직 노동이죠. 그리고 프리캐리아트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층화되어 있고 그런 보편적인 중층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한국 사회의 특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영업자들이요. 그리고 그 프리캐리아트로 이루어지는 이중 노동 시장, 그리고 자영업자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 두 개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굉장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비정형 노동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보험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는 어떠한 출구를 찾아야 될까요? 저는 고용기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기반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지위,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누구나 사회보험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고용상의 지위와 질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간 소득 파악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IT 그리고 행정 자료들의 활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가족 기능의 전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더 이상 돌봄과 재생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기존에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고 그 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기반 복지국가는 가족에 편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가족이 나를 지원하고 있느냐 여부에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비로소 가족에 편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그리고 가족 구조 안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여성에게 전달되어 있던 그런 돌봄의 책임들을 벗어버리고 개인과 개인, 가족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이 그 사적인 관계에서의 관계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의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서 지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지금 이 그림에서 녹색 선이죠. 그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개의 지표들 중에서 3개가 바운더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4개, 그리고 바로 올해입니다. 2023년에 6개의 바운더리를 넘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넘는다는 것은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전문가들은 breakdown or breakthrough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breakthrough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breakdown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느릿느릿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의 접근과 giant leap, 거대한 거인의 한 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은 too little, too late이 아니고 giant leap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저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전통적인 복지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국가의 시도로서 회개했던 역사적인 복지국가를 기후위기 전환의 시기에는 기후위기 완화 복지국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3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녹색 성장이고요. 하지만 녹색 성장은 여전히 한계가 있죠. 성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 소비의 개조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국가가 최저선만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최저선을 맞출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세대 간의 형평성, 세대 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저가 아니라 맥시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과도한 소비, 고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입니다. 탈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두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국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합의와 노력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